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PK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최형도 경남대 교수님 그리고 하기남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의가 지금 한창입니다. 대구 경북 한국당 의원들 나서고 있고요. 정말 신공항 문제 잔뜩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 모습 잠시 보고 말씀 나눌까 싶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대구 경북은 버리고 간다.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표를 얻어서 재집권하겠다. 또는 현실적으로 가덕도가 불가능하지만 선거 때까지만이라도 이걸로서 표를 얻겠다. 이것이 대구 경북에서 보는 판단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총리실의 임무인데 여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고 실세 시도지사들이 저렇게 설치고 나대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닙니까? 갈등이 이미 표면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리실이 조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검증은 어디까지나 검증일 뿐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리를 부리면 기존 결정도 뒤집을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갈등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안이 취소된다면 김해 확장안이 취소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드러난 명분은 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일단 국책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그걸 뒤집으면 또 다른 앞으로 그러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 이런 뜻인데 그 부분 한 가지 지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실질은 보면 대구 공항이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해 공항으로 된 과거의 밀양과 가덕도의 안이 부딪힐 때 김해로 낙찰된 것이 번복이 되면 그럼 결국 우리만 손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대구 쪽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안전성에 대해서 깊이 고려되지 않거나 간과됐던 것이 있는 것 중에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중간점에 이렇게 결정해버린 것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야당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오거돈 시장이라든가 지금 민주당의 시도지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거 뒤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지금 가덕도로 가겠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주호영 의원 이야기가 그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에 동남권 시군공항 이야기가 나왔을 때 5개 시도지사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도 이제 경북의 새 시도지사의 목소리가 크니까 총리실이 아마 정치적 이제 절충으로 재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달리 정부가 다른 어떤 기준을 들이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시간만 지연될 거라고 봅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아니라 다른 데를 가더라도 2026년까지 공항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럼 한국당 지역 부산 경남 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나요? 이게 지금 김해공항이 2026년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벌써 지금 7년이 남은 거거든요. 1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근데 만일 이게 백지화되어서 새로 한다면은 그럼 그건 20년, 10몇 년 더 넘어볼 일인데. 현실적으로 2026년까지는 어렵다. 반면에 우리 민주당 부울경 인사는 비례대표 재윤경 의원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죠. 별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경남의 의원들은 이게 이제 결국은 주 발언권자 김경수 도지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김해 공항의 안전성에 대해서 재검증이 이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 분들이 반발하시는데 괜히 말 못해 가지고 그 어떤 대립만 더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삼가고 있는 거라 봐야 되겠죠. 결국은 어렵게 민주당 쪽에서 만들어 놓은 총리실 검증 카드 이거 정치 이벤트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정치 이벤트가 될 것이고 상당히 오히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 지역 언론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 검증 카드 이거 하고 그다음에 김경수 재판의 이제 항소심 결과가 민주당에 상당히 영향을 줄 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총리실도 정부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어떤 기술 검증 기준이 나와서 전에 없던 사실을 새로 밝힌다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절충안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신공항 이야기는 끊임없이 또 점점 더 많이 시간이 흐를수록 나올 것 같습니다. 올 연말으로 갈수록요.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일본 뭐 경제 보복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 대표 CEO들 모아놓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고요.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수 언론과 또 야권 인사들이 이 부분을 또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게 빌미를 주고 있다. 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매체라고 할 수가 있는 데서는 일단 그 여론전에 계속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 보수 언론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그 현 정권에 대한 반대가 아주 심하구나. 제가 아베 정권은 한국을 망가뜨릴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현 정권 그런 식으로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포착되는 것입니다. 네, 여야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된 대응 논의도 중요합니다. 연내 추진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개발 사업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설득을 부탁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위기인데 힘을 합해야지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도 잘못한 건 지적해야지 또 이런 주장도 있어 보입니다. 여야의 반응. 저는 뭐 위기인데 힘을 합해야지, 당연히 합해야지 이쪽에 저는 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일례로 저희 동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노인정에서 평소 경제 문제로 문재인 정권을 많이 비판하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방금 그 나경원 대표가 왜 미국에 가서 우리 중재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주느냐. 또 사실 이번 조치가 조선일보가 보도한 조원진 의원실에서 발표된 그 자료 추정치, 그 괜히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북한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추정치 그 보도 그게 근거라고 하면서 이런 경제보복 조치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게 근거라면 좀 황당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근거라면 황당한데 자사에 보도된 그게 국익에 반대되는 그런 보도로 인용됐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국익을 생각해보면 부끄러워해야 될 처지라고 봐요. 우리 동네 노인정에서 어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 경제 비판해도 좋은데 이런 문제에서 같이 내부에서 뒤에서 총질해서 되느냐라고 일갈할 때 다른 분들이 딱히 말을 못했다는 점이 저는 충분히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가 놀고야 있겠습니까마는 붙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를 미국한테 가서 좀 해달라 이런 너무 소화병적인 태도 아니에요? 말 나온 김에 조금 첨언을 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 잘못하고 있고 잘하는 건 쇼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시네요. 이걸 원인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징용 판결 문제잖아요. 덮으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덮어집니까? 우리 아픈 역사인데. 그리고 성급히 그냥 위안부 합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바로잡으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바로 잡는 중에 서로 대립이 되면 그 대립이 되는 상태에서 다른 후속 대책을 논하는데 머리를 맞대야지 왜 이거를 제대로 못했고 그러면서 쇼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자기 존재 나타내거나 좀 소화병적인 저는 아주 부적절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판할 건 해야지라는 목소리. 근데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한일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축구 응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두 번째 경제국 대국하고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경제대국이 지금 경제적인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 우리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응이라고 WTO 죄송한다지만 사실 WTO에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대목이 많습니다. 2, 3년 걸린다는 이야기도 그리고 있고요. 2, 3년 걸린 뒤에 우리 산업 타격 다 받고 지금 없는 일자리 또 없어진 뒤에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북한하고 중국하고 왜 대화를 하고 합니까? 북한, 중국이 언제 우리한테 사과하고 무릎 꿇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국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국익이라는 게 지금 국민을 덜 위험하게 만들고 경제를 더 번영하게 만들고 불확실성을 더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을 마치 토착 왜군이 또는 심지어 민주당 중진 의원이
뭐 어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어병의 진짜 후손으로서 네. 말도 안 되는 지금이 언제 어병 시대입니까? 이렇게 정치권을 잡고 있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이 선동질을 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반일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한 시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간악하죠. 지금 이 만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그 통상 규정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략 물자. 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원래는 신뢰가 높은 미국하고 한국한테만 우리 특별하게 우리의 네. 아주 전략 물자를 주는 것이다. 이번에 뭐 나온 뭐 그런 것도 사실 이게 무기 전용될 수 있는 무기 네. 생산에 전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한테나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줬는데 한국이 좀 자꾸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태를 해서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를 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우리가 한것 같더라고요. 특혜를 줬던 네. 것을 특혜를 네. 돌려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네. 김정은 만나듯이 시진핑 만나듯이요. 네. 빨리 그 아베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아베가 안 만나준다 그러는데 그 정상회담을 하려면 우리가 물밑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국민들이 당했던 피해와 고통을 네.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강창일 한일의원 연맹 의장이 제안을 했고 네. 이낙연 총리도 사실은 제안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재판 중인 문제라고 해버리면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면 다시 한번 그 지점을 돌아가서 네. 해법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한일 축구에 이기면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가 같이 풀어야 된다. 교수님 말씀하셨지 이게 하셨지만요. 이 한일 축구처럼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규정지기 게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해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마치 우리가 무슨 전략 물자를 불법 수출해가지고 그런데 동조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네. 시끄럽다고 일단은 봉합하고 만나고 국민은 덜 불안하게 해라. 물론 맞지요. 근데 일이 터졌을 때는 수습도 수습이지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 근거라는 것이 완전 네. 추측이고 사실 이것은 자기의 국내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냥 들이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렇게 먼저 머리를 숙이는 그런 것보다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요. 예.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언제 김일성, 김정은이 그 아들 최사들이 한국에 그렇게 침투를 하고 공작을 해서 부순 뒤에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대화하지 않습니까? 왜? 북한을 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언제 아주 선량한 이웃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일본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같이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를 선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총리는 또 그 이하 강요들은 실무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효과적으로 기대되는 것은 이제 특사를 보내거나 이제 정부에서 실무 협상을 해서 풀어가는 건데 의원 사절단보다는 특사의 그 효과가 전 더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뭐 이게 쑥쑥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우리 지역 이야기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재판 계속 준비하고 있으면서 또 지역 활동도 자제해왔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지금 언론 접촉도 많이 좀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또 기재부 예산실을 훑고 다니셨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1년이 지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적 사업을 포함해서 경남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사실 지금 우리 경남의 제일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국비도 확보하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사업도 지금 실세로서의 면모를 지금 보여주는데 도정 수행 지지도는 크게 이게 바닥권이 이런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이야기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사실 도지사가 국비 가져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 예산이 한 400조, 500조 됩니다. 그 중에 17개 시도를 나누면 몇십 조씩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경남만 가져온 것도 아니고 예타까지 다 면제해 가면서 전국 곳곳이 하나씩 선물 준 겁니다. 근데 그걸로 성과를 낼 수는 어려울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도지사 평가에서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인가요? 도지사, 시도지사 업무 평가도에서 도지사 9명 중에서는 9등, 시도지사 17명 중에서는 14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국비를 20조 가져왔다는 이런 외형적인 거 외에 실제로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난 셈인데 아까 도지사도 말씀하셨지만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스마트 산다는 좀 약간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공장 환경을 좋게 하지만 공장에 돌아가도록 일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또 공장에서 그 비용이 스마트 산다는 외에도 인건비라든가 다른 추가 비용이 더 늘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최저임금의 문제라든가 주 52시간제라든가 또 경남의 경우에 발전 산업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발전 산업의 그 수주를 유지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는 그 단기적으로 당장 이 경남도에서 벌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금 그 시도지사 업무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상당히 그 바닥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시고요. 체감하는 도정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님은 이제 반전의 포인트를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국비를 20조 가까운 국책 사업의 그 비용을 갖고 오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얻었던 것 같고 또 드루킹 재판으로 1심에 구속된 그 기간 동안 좀 자숙하는 의미에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이제 반전을 꾀하고 있고 또 실제 드루킹 재판에서 이제 닭갈비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그 드루킹 그 킹크랩 시연을 봤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점점 줄어들고 재판에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 좀 스스로 좀 자신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제 방금 그 발언들이 보면 서민들의 경제 체감이 좀 적어서 그게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반전의 포인트 같아요. 이게 거대한 국책 사업들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 이것이 바닥에 스며들도록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고 현재는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이겠지만 점점 이 온기가 퍼져나갈 때 좀 올라간다고 봐요. 그래서 재판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 그리고 이제 국비 가져온 것이 이 바닥에 스며들도록 하는 세밀한 정책 의지 이런 것이 보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두 분께 새로운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예. 이번 주에 경남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한번 좀 고민해 오셔서 이야기를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 최영도 교수님께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드려야 되죠? 네, 예,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남은 의병의 고장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외적을 경남에 받아서 무찌를 때 경남의 고성, 어령, 그렇습니다. 진주, 또 진해, 예, 저 창원 이런 곳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세웠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병만으로 싸울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또 한일 간의 교역이 가장 많은 곳이 또 경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풀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 경제가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한일 정상회담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된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해주신 것 같고요. 네, 하 변호사님 어떤 고민해 오셨습니까? 예, 저는 좀 제대로 날자. 네, 지금 신공항 공항이라는 참 우리에게 그 좋은 국책 사업이긴 하지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서 성급히 결정돼 버리면 나중에 제대로 날지 못하는 매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제대로 날았으면 좋겠고 또 김경수 지사가 많은 국책 사업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 엔진의 연료를 갖고 왔으니까 좀 비상해서 서민들 경제에 체감이 되도록 좀 제대로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두 분 다 우리 지역 입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PK 정치 토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